책,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를 소개합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글배우의 글을 읽다 보면 왠지 모를 위로가 내 마음에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글에 따스함이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에세이라 전체를 요약하기 힘들어서 한 가지 에피소드로 리뷰를 대신합니다. 혹시 썸네일을 보고 8천만 원 버는 비법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비법보다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개월 만에 8천만 원 번 간절함에 대해서 작가는 25살에 의류 사업을 하다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해결할 수 없어 전 재산이었던 34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돈 벌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상경했습니다. 우선 방을 구해야 했지만 34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주로 고시원을 알아봤는데 아무리 싼 곳도 35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방을 12개 정도 봤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내가 좋아하는 꿈을 쫓거나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을 것 같아 찜질방에서 자며 계속 방을 구했습니다. 한 달에 24만 원짜리 고시원 방을 구해 들어갔지만 창고방이어서 다른 방에 비해 좁았습니다. 고시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밥과 김치가 있었지만 저렴한 곳이어서 맛도 없지만 위생도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당장 3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 목표로 한 시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우선 택배 상하 차이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렇게 모아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찹쌀떡 파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보니 할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많았고 줄도 길었습니다. 한 달 동안 10번을 넘게 마주쳤는데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에게 사정을 말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1,000원의 찹쌀떡을 떼서 3,000원에 팔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20년째 이 일을 하고 공장도 가지고 있으며 월습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인가 싶었지만 팔리는 개수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0원에 가져와 3,000원에 팔면 2,000원이 남으니 하루에 100개를 팔면 2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파는 걸 보니 쉬워 보였습니다. 한 번에 2개씩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작정 10만 원어치를 사서 다음날부터 팔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사실 너무 창피해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 개 팔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가진 돈도 바닥이 나자 너무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간절했습니다. 당장 돈도 없지만 빚을 갚지 못하고 서울에서 시간만 허비하고 내려간다는 건 더욱 무서웠습니다. 혼자 창고 같은 방에 매일 갇혀있는 것 같아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자책만 하다가 그러다 죽을 용기로 차라리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가 지낸 곳은 서울역 근처였는데 근처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찾아가 그곳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내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떡을 사라는 대신 응원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6시쯤 나가 8시 30분까지 빌딩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큰 절을 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처음 돗자리를 깔고 할 땐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로 해보자는 생각에 더 크게 외쳤습니다. 2시간의 절을 끝내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적은 전단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다시 돗자리를 깔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5개도 팔지 못했습니다. 너무 간절했고 안 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떡을 팔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4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판 게 없었습니다. 두렵고 외로웠지만 끝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떤 후회도 남지 않게. 고시원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갔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8개월이 되는 어느 날 젊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저희 대표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거절했으나 정중히 3번 정도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그는 내가 절하고 있는 빌딩의 회장님 비서였습니다. 그를 따라 하얀 머리에 돈이 엄청 많아 보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시간을 뺏었으니 당신의 시간을 갚겠다.
회장님이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고 떡 상자를 드시더니 직원들에게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떡을 팔 테니 대신 1시간만 내어 영상 하나를 보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어떤 젊은 사람이 영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개인 명함을 주시며 나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졸업장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멋있는 게 뭔지 몰라요. 좋은 구두, 좋은 정장을 입는 게, 좋은 차를 타는 게 멋있는 건지 알아요. 당신은 내가 본 젊은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지켜보셨답니다. 처음에는 남의 건물 앞에서 저를 계속 하길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쫓아내려 했지만 직원이 가져온 전단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되었고 며칠 하다 말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두었다고.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며 출퇴근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그만두겠지, 2달이면 그만두겠지, 비가 오면 그만두겠지,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두겠지. 그러나 8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는 모습에 왜 그렇게 하는지 꼭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원래 죽자고 그만큼 노력하면 살게 되더라고요. 당시 작가는 의류 사업을 하고 싶어 시간을 보낸 것이므로 제안을 거절한 뒤 회장님의 명함을 돌려드리고 종이로 만든 싸구려 명함을 드렸습니다. 언제든 회사에 떡이 필요하면 꼭 연락주세요.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시원에서 흘린 눈물처럼 외롭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 방식이 옳다고 응원해주는 것 같아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전체 납품으로 대량의 떡이 필요하다며 수량을 맞춰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8천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팔게 되었습니다. 아마 회장님이 구매해 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빚을 갚았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우리 사업에 도전했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그 일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각오로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함을 믿게 되었답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넘어서고 이겨낼 거라고 자신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간절해져야 합니다. 삶에서 누구나 간절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책,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로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